네, 이번 시간에는 비트 뎁스를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누크의 장점 중 하나가 32비트 비트 뎁스를 가진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32비트 비트 뎁스를 갖냐면요. 어느 정도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누크는 8비트 이미지나 16비트 이미지를 임포트 시킬 때 바로 그거를 32비트로 업샘플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때 유리한지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비트가 뭐냐면요. 컴퓨터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반도체 그러는데 만약에 전기가 흐를 때를 1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은 것을 0이라 그러면 반도체는 그걸 조절해가지고 최소한의 비트인 0하고 1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1비트는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진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계를 보면은 1비트는 0하고 1, 소위 말해서 2비트는 4단계, 뭐 4비트는 2의 4승인 16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컴퓨터는 우리들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 번 작업하실 때 보면 8비트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뭐 16비트나 32비트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근데 뉴크는 무조건 32비트 작업 환경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유리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하나 꺼냈어요. 하나 꺼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실험해 보던 건데, 우리가 누크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환경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8비트나 16비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애프터 이펙트를 꺼놔가지고 한번 그 8비트나 16비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8비트 환경이고요. 8비트 환경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8비트. Alt키를 눌러가지고 이거 클릭할 때마다 16비트하고 32비트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8비트 환경입니다. 글자를 아무거나 하나 치겠습니다. 글자를 아무거나 하나 치고요. 타이핑 하고요. 그리고 블러를 하나 줄게요. 블러를 하나 주고, 그리고 이거를 레벨을 한번 줘볼게요. 레벨, 컬러 코렉션, 레벨. 레벨을 준 다음에 알파 채널 선택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화이트로 조절하면 이렇게 클리핑 현상이 일어나요. 클리핑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클리핑 현상은 왜 일어나면요. 일어나냐면, 그 8비트 환경일 때는 2의 8승인 256단계 밖에 색을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 8비트 환경인 밴딩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16비트 이상으로 조절하면은 이 클리핑 현상을 줄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에서 필름으로 작업된 거를 디지털 프린터 스캐닝할 때 대부분 10비트나 12비트로 스캐닝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14비트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지 그 원래 품질을 유지하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8비트로 그걸 줄여서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밴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크 같은 경우에는 32비트로, 이게 32승인 32비트로 작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점이 16비트에 비해서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그건 클리핑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클리핑 현상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램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램프를 하나 만들고 16비트로 조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인포 창을 통해서 16비트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보이시죠? 16비트인 거. 숫자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8비트인 경우에는 0부터 255, 16비트인 경우에는 0부터 32,000바 거기까지 나오겠죠. 참고로 2의 16승은 65,000 얼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애프터 이펙트는 35,000 얼마 2의 15,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5비트 색을 표현하고 있어요. 1비트는 다른 곳에 어디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애프터 이펙트는 16비트, 15비트 색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는 거의 뭐 색을 표현하는 그 단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단계를 쓰지 않고 0하고 1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램프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커브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조절하면은 이 구간 전체가 화이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색 정보가 이렇게 다 여기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 정보가 있었는데, 커브 툴을 이렇게 조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이쪽이 다 화이트 구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색 정보가 16비트 때는 다 사라져요. 죽어요. 소위 말해도 이게 클리핑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커브를 조절했으니까 큰 영향을 못 느끼는데, 커브트를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전에는 여기 색 정보가 있었는데 이 색 정보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다 색 정보들이 여기 다 있었는데 동일하게 변하죠. 그럼 이게 다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2비트 환경에서는 이 색 정보들이 모두 다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크로 가서. 자, 뉴크로 돌아왔습니다. 뉴크에서 램프를 이렇게 꺼냈어요. 램프를 이렇게 꺼냈죠. 그리고 그레이드 노드를 붙인 다음에 화이트를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자, 이 구간에 있는 화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다 됐는데 그레이드 노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조절을 하면은 이 화이트 구간이 다시 다 살아나요. 그레이데이션 구간이 발음이 왜 이러냐. 여기 있는 색 정보가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정신이 없나 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냐면요. 그레이드 노드를 붙이고 그리고 컬러 탭에 가서 샘플러를 한번 붙이겠습니다. 샘플러를 이용해가지고 스크립트 에디터 내리고, 자, 샘플러를 하나 복사해서 램프 밑에도 붙이고, 샘플러 하나 복사해서 여기도 붙이고. 자, 램프 같은 경우에 최초의 경우에는요, 샘플링을 딱 하면은, 자, 0부터 1까지 이렇게 있죠. 여기 1.0 보이시죠? 1.0. 0부터 1까지 이렇게 색이 표현이 돼요. 32비트 환경이니까. 근데 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샘플러를 표현하면은, 자, 0부터 1이 아니라 0부터 3 이상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여기 색이 죽은 게 아니라 슈퍼 하이트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은. 이건 슈퍼 하이트 구간으로 1 이상의 구간을 슈퍼 하이트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의 모니터는 8비트 모니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니터는 8비트 모니터예요. 8비트 모니터.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8비트니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인 16만 얼마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예요. 그게 8비트 모니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간은 색이 표현이 안 되는데 32비트 환경에서는 이 슈퍼하이트 구간을 인식을 하거든요, 컴퓨터가. 그리고 0보다 아래인 서브 제로 구간도 인식을 합니다.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색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색 정보들이. 그래가지고 그레이드 노드를 이렇게 해도 이쪽에 색 정보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1과 0으로 이렇게 복귀가 돼요.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다시 한번 이 램프 이미지 말고, 그레데이션 말고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드 채널이네요. 동일하게 한번 붙여볼게요. 아이고야. 이 이미지를 샘플링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되잖아요. 샘플링 했죠. 레드, 그린, 블루 채널 밸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레이드 했어요. 밝아졌죠. 샘플링 할게요. 더 밝게 만들겠습니다. 그레이드로. 자, 샘플링 했어요. 8비트나 16비트 환경에서는 이러면은 여기 있는 색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 색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32비트 환경에서는 이 색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샘플링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떤 데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요새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HDR이라고 하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많이 다루고 여러 가지 이미지에 사용이 되잖아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를 잘 관찰하시면 이쪽에 색 정보들이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들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레이드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 색정 보드를 다 일일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16비트나 8비트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고 오직 32비트 환경에서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네온 이미지인데요. 시네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10비트로 이렇게 시네온 10비트 로그 이미지가 되는데, 이런 이미지도 HDR 하이 다이나믹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감마 값을 조절하면은, 감마 값이 아니죠, 그레이드를 통해가지고 이 이미지들의 색 정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원래 이미지는 이랬는데 그레이드를 통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디테일이. 이게 바로 32비트 이미지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장점. 그리고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FG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32, 16 그 컬러 필터에 한번 가서 볼게요. 컬러 코렉션에 가면은 16, 16, 16, 32, 8, 8, 8, 16, 16, 16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FT 이펙트에서 32비트를 지원하는 그 필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 32비트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노드나 필터들은 32비트를 이렇게 다 32비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설명은 제가 여기 다음 강의를 만들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재미삼아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 컴퓨터 모니터는 RGB잖아요. RGB의 삼원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모든 색들을 이렇게 표현해 내잖아요. 근데 컴퓨터 모니터는 가산 방식이기 때문에 RGB가 가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감산 방식인 그 일반적인 뭐 물감이라든가 이렇게 프린트를 할 때는 CMYK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를 통해 가지고 그 원색이 아니죠. 참고로 왜 CMY냐면 물감에 어떤 색을 섞어도 CMY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CMY가 최초의 기본적인 원색인데, CMY를 정확하게 비율로 섞으면은 검은색이 나오지 않고 짙은 브라운 색깔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블랙 색깔을 하나 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CMYK 그래가지고 프린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도 들은 얘기라서. 근데 들은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본 내용이라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실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책에서 본 내용이 그렇게 맞을 겁니다. 너무 늦은 저녁이라서 되게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뉴크에서 차근차근 컬러 코렉션하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